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수의 장례식장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들은 형식적인 인사만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떴고 그나마 남은 사람들도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영정 속 민수를 바라보다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끝났어. 그 말이 내 귓가에 박혔습니다. 무엇이 끝났다는 걸까요? 남편의 삶? 아니면 그동안 감춰왔던 무언가? 저는 시어머니의 옆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안도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그날 밤 저는 빈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5년 동안 그는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습니다. 어떤 비밀을 안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제 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는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말, 이제 됐다는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비우고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낡은 앨범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유치원 운동회에서 달리기 하는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의 어색한 미소, 중학생 때의 수학여행 사진들. 하나하나가 남편이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그중 한 장이 유진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앨범 맨 뒤쪽 거의 숨겨진 듯한 위치에 끼워져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길게 늘어뜨려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정장 차림이었고 시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둘밖에 없는 것처럼요. 그 미소에는 순수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결혼 5년 동안 시어머니에게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은 그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선명하지 않은 흑백 사진이었지만 그 윤곽은 분명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아빠. 사진 속 남자는 젊은 시절의 한병호, 유진의 아버지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찍힌 사진이라니.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유진은 황급히 붙잡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9년 7월 15일 마이너스 우리의 여름. 민수가 태어난 것은 1990년 3월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찍힌 지 약 8개월 후였습니다. 유진은 사진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시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있었을까요?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 사진이 민수의 앨범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유진은 소파에 앉아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미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어깨에 올려진 손. 모든 것이 단순한 친구 사이 이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문득 민수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첫 해 겨울 술에 취한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평생 슬픈 사람이었어. 누군가를 잃고 살아온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도 늘 딴 곳을 보는 것 같았어. 그때는 그저 막연한 말로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원래 과묵하고 무뚝뚝한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누군가가 혹시 아버지는 아니었을까요? 유진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앨범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요. 앨범 마지막 페이지에서 유진은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쪽지였습니다. 노란색으로 바랜 종이에는 여자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병호야, 미안해. 이게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부디 행복하길. 병호.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유진은 쪽지를 손에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는 뭔가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유진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요. 남편이 죽기 전까지 감춰야 했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시어머니가 끝났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유진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미소가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지만 동시에 비극의 예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유진의 눈은 말똥말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사진을 들고 시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 문을 열자 익숙한 한약 냄새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백발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여쭤볼 게 있어요. 유진의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와 같은 무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앉아라. 차 한잔 할래? 아니요, 괜찮아요.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내 시어머니 앞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사진이 테이블에 닿는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찻잔이 살짝 기울었고 차 몇 방울이 받침에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고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간이 유진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 사람, 아세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오랜 세월 감정을 숨기며 살아온 사람의 숙련된 얼굴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오래된 사진 같네. 착각이겠지. 하지만 그 말과 함께 지은 미소에는 억눌린 떨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 끝은 하얗게 변해 있었고 손등의 핏줄이 붉어져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찻잔이 받침에 닿을 때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아버지예요, 어머님. 한병호. 유진의 말에 시어머니의 찻잔이 멈췄습니다. 입술에 닿기 직전에 공중에서 정지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놀람, 두려움, 그리고 오래된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세상 참 좁네. 옛날에 동네 친구였나 보구나. 기억이 잘 안 나네. 동네 친구요? 이 사진 좀 보세요.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깨에 올린 손이, 이게 단순한 친구 사이로 보이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유진아, 사진 하나로 뭘 그리 단정짓니? 그때는 지금처럼 사진 찍는 게 흔하지 않았어. 그냥 기념으로 찍은 거겠지. 사진 뒷면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셨어요? 우리의 여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쪽지도 있었어요. 병호야, 미안해. 이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 안에는 무언가 결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믿고 싶다면 그렇게 믿어라. 하지만 유진아, 그게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니? 다 지나간 일이야. 지나간 일이라고요? 민수 오빠는 왜 그렇게 불행했어요? 왜 항상 뭔가에 쫓기듯 살았어요? 왜 어머님을 볼 때마다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진은 계속 물었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세요? 정말요? 유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니? 남편 잃은 슬픔이 아직 안 가셨구나. 집에 가서 좀 쉬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건강 해칠라.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 뒤에는 무언가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자리에 앉은 채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는 평소보다 거칠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가도 될까요?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그러렴. 유진의 진짜 목적은 달랐습니다. 뭔가 더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잠든 후 혹시 다른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객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 바늘은 자정을 넘어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너머 시어머니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병호야. 미안해. 우리 아이를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해. 시어머니의 잠꼬대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중간중간 흐느끼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병호. 그건 분명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민수를 말하는 걸까요? 용서해줘. 내가 약했어. 내가 지켜야 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비밀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습니다. 새벽 5시 유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일찍 시장에 갔습니다. 유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1번, 2번, 3번 울렸습니다. 4번째 벨이 울릴 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아, 이 아침 일찍 무슨 일이야? 아빠.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정옥 씨 알아요?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0초, 20초, 30초가 지나갔습니다.
아빠. 긴 침묵 끝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니? 유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이른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가슴속은 차가웠습니다. 제 시어머니예요. 한정옥. 아버지랑 찍은 사진을 찾았어요. 1989년 여름에 찍은 사진이요. 두 분이 정말 행복해 보이던데요. 아버지의 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한숨은 30년 넘게 쌓인 무게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아, 아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두 분은 무슨 사이였어요? 집으로 와라.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구나. 얘기해야 할 것 같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무거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1시간 후 유진은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친정집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잔디는 길게 자라 있었고 현관 앞 화분의 꽃들은 시들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완전히 백발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들어와라. 거실에 마주 앉자 아버지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내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노란색으로 바랜 편지지들, 흑백 사진들, 말라비틀어진 꽃잎들. 모두 오래전 시간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정옥이는 내 첫사랑이었다. 아버지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대학생 때 만났지. 1987년 봄이었어. 도서관에서 처음 봤어. 정옥이는 문학 서적을 읽고 있었고 햇살이 그의 머리칼을 비추고 있었지. 그 순간을 난 평생 잊을 수 없어. 아버지의 눈에 먼 옛날의 추억이 어렸습니다. 우린 정말 사랑했어. 매일 만났고 함께 걷고 함께 꿈을 꿨지. 졸업하면 결혼하기로 약속했어. 작은 집을 얻어서 함께 살기로, 아이 셋을 낳기로, 행복하게 늙어가기로 약속했어.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집안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쓰라렸습니다. 정옥이네는 가난했어.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지. 하지만 우리 집은 달랐어. 할아버지는 사업가였고 내 할머니는 명문가 출신이었지. 그분들은 정옥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었어. 그래서요. 1989년 여름 졸업을 앞두고 난 부모님께 정옥이 얘기를 꺼냈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지. 그 여자와 결혼하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하셨어. 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난 고민했어. 정옥이를 선택할까, 가족을 선택할까? 그때 난 겁쟁이였어. 결국 정옥이한테 헤어지자고 말했지. 그래서 시어머니는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형이야. 한병수. 내 큰아버지 말이야. 형은 정옥이를 좋아했어. 오래전부터. 내가 정옥이랑 헤어진 후 형이 정옥이한테 청혼했지. 그리고 정옥이는 받아들였어.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아버지를 사랑했는데 왜 큰아버지랑 결혼한 거예요? 모르겠어. 정옥이는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어. 결혼식에도 난 가지 않았어. 차마 볼 수가 없었거든. 그 후로 정옥이와는 거의 만나지 않았지. 명절에 가끔 마주칠 뿐이었어. 그럼 민수 오빠는? 내 남편 민수는 형의 아들이야. 그건 확실해. 나도 그렇게 믿었어.
형이 낳은 조카로만 생각했지.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이가 결혼하고 석 달 만에 민수를 낳았어. 조산이라고 했지. 하지만 민수는 건강했고 체중도 정상이었어. 사람들은 수군거렸지. 임신하고 결혼한 거 아니냐고. 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혹시 민수 오빠가. 나도 의심했어. 하지만 확인할 수 없었지. 정옥이는 절대 말하지 않았고 형도 자기 아들로 키웠어. 그리고 난 차마 물어볼 수 없었어. 아버지는 상자 속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노란색으로 바랜 편지지에는 여자의 손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이건 정옥이가 결혼 전날 밤에 내게 보낸 마지막 편지야.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어. 열면 미칠 것 같았거든. 왜 안 열어보신 거예요? 무서웠어. 진실이 뭔지 알게 될까봐.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어. 아버지는 편지를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열어봐. 내게는 알 권리가 있어. 내 남편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 말이야.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30년 넘게 봉인된 채였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치자 정옥의 손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병호야, 이게 내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거야. 내일이면 난 내 형의 아내가 돼. 너는 왜 그러냐고 묻겠지. 왜 너를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느냐고. 병호야, 난 너의 아이를 가졌어.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 밤의 아이야. 너에게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너는 이미 결정했잖아. 가족을 선택했잖아. 이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았어. 이 아이는 우리 사랑의 증거니까. 그래서 내 형의 청혼을 받아들였어. 내 형은 좋은 사람이야. 이 아이를 자기 아이로 키워주겠다고 약속했어. 미안해, 병호야. 너를 속이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우리 아이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야. 부디 행복하길. 그리고 우리 일은 잊어줘.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면 내 모습을 많이 닮았을 거야. 그때마다 난 너를 생각할 거야. 하지만 아이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그건 너무 잔인한 일이니까. 사랑했어, 병호야. 평생 너만 사랑할 거야. 마이너스 정옥. 편지가 유진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내 아들이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내 아들을 조카로 알고 살았어. 그 애가 자라는 걸 보면서도 결혼하는 걸 보면서도 내 아들인 줄 몰랐어. 유진은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그렇다면 민수는 유진의 이복 오빠였습니다. 유진은 5년 동안 자신의 오빠와 결혼 생활을 한 것이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유진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유진아. 아버지가 다가왔지만 유진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빠. 아빠 때문이잖아요. 아빠가 시어머니를 버렸잖아요. 아빠가 겁쟁이였잖아요. 미안하다, 유진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 미안하다는 말로 뭐가 달라져요? 저는 오빠랑 결혼했던 거예요. 5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같은 침대를 썼어요. 유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차마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 유진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확인해야 해요. 확실하게 확인해야 해요. 뭘 확인한다는 거니? 유전자 검사요. 민수 오빠와 제가 정말 남매인지 확인해야 해요. 유진은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유진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우산도 쓰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젖어가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병원 유전자 검사실 앞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알아야 할까요? 어쩌면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모르는 진실을 파헤치는 게 옳은 일일까요? 이미 민수는 죽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봤자 무엇이 달라질까요? 하지만 유진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중년의 여자였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혈연 관계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전문가다운 태도를 되찾았습니다. 샘플이 있으신가요? 유진은 가방에서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수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모아둔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혈액 샘플도 필요합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유진은 멍한 상태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진실을 마주하기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을 나온 유진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유진의 옷은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유진아, 어디 있니? 집에 있다가 내가 없어서. 곧 갈게요, 어머님. 유진은 다시 시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겠다고. 저녁 시간 유진과 시어머니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한 된장찌개와 김치, 생선구이가 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젓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밥을 뜨던 손을 멈췄습니다. 민수 오빠는 정말 누구 아들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소리니?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한테서 편지를 받았어요. 어머님이 쓴 편지요. 민수 오빠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유진아, 너무 깊이 파지 마. 이미 깊이 팠어요, 어머님. 이제 와서 멈출 수 없어요.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나아. 알고 나면 돌이킬 수 없어. 내 인생도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망가질 수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미 망가졌어요. 민수 오빠는 죽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누구랑 결혼했는지도 모르고 5년을 살았어요. 유진아, 어머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민수 오빠는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제 오빠예요? 시어머니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던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우리가 결혼하는 걸 막지 않으셨어요? 난 몰랐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한병호의 딸인 줄 몰랐어. 내 성이 달랐잖니. 내 어머니 성을 따랐잖니. 그래서 난 전혀 몰랐어. 유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유진의 어머니는 재혼이었고 유진은 어머니의 성인 한 씨를 따르지 않고 외할머니의 성인 윤 씨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유진이 한병호의 딸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럼 언제 아셨어요? 결혼식 날. 내 아버지를 봤어. 하객석에 앉아 있더라. 그때 알았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
너희는 이미 부부가 됐고, 시어머니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난 미칠 것 같았어. 내 아들이 이복 누이와 결혼한 거잖아.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 있었겠니? 사실은 내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야 라고. 그건 너무 잔인한 일이었어. 그래서 가만히 보고만 계셨어요? 5년 동안 매일 밤 잠을 잘 수 없었어.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어. 하지만 너희가 행복해 보였어. 민수는 너를 정말 사랑했고 너도 그 애를 사랑했잖니. 그래서 난 차마 말할 수 없었어.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전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어요. 일주일 후면 결과가 나와요. 그때 다시 얘기해요. 유진은 시어머니의 집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유진의 가슴은 더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일주일 동안 유진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슬픈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난 몰랐어. 정말 몰랐어. 꿈속에서 민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유진도 울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유진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동이 트기를 기다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내일이면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차올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접수를 하고 유전자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진실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검사실 문 앞에서 유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에 답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담당 의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침통했습니다. 유진은 그 표정만으로도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윤유진님. 유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봉투를 꺼내 유진 앞에 놓았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괜찮으시겠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의사는 서류를 꺼내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피검사자 윤유진님과 고 한민수님은 이촌 관계로 확인됩니다. 북의 반열연 관계입니다. 즉 같은 아버지를 둔 이복 남매 관계입니다. 서류가 유진의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 위에 유진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었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마주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었습니다. 윤유진님, 괜찮으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유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목이 메었습니다. 물 좀 드릴까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촌 관계, 북의 반열연, 이복남매. 이 단어들이 유진의 지난 5년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사랑했던 추억들, 함께했던 시간들, 모든 것이 오염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상담사와 얘기해 보시는 게. 괜찮아요.
유진은 검사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우에 속을 쏟아냈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쓴 위액뿐이었습니다. 유진은 변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유진은 일어나 세면대로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뭘 한 거야?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유진은 병원을 나와 무작정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들이 달렸지만 유진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물은 회색빛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물속으로 뛰어들면 모든 게 끝날까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가씨, 괜찮아요? 옆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중년 여자였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시어머니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진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결과가 나왔구나.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에요. 민수 오빠는 제 오빠였어요. 우리는 5년 동안 남매로 살았던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유진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뭐가 해결돼요? 제 인생은 어떻게 돼요? 민수 오빠의 죽음은요? 이 모든 게 어머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님이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머님이 큰아버지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민수 오빠는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진실을 알고 살았을 거예요. 유진아, 전 어떡해요? 어떻게 이 사실을 안고 살아요? 사랑했던 사람이 오빠였다는 사실을, 5년 동안 금지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유진은 소파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약했어. 병호를 놓아주지 못했어. 아이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더 큰 불행을 만들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울음에 젖었습니다. 민수도 알고 있었어.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수는 죽기 한 달 전에 알았어. 우연히 내 서랍에서 편지를 찾았어. 병호가 보낸 편지를. 그리고 나한테 물었지. 엄마, 내 진짜 아버지가 누구예요? 라고.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말했어. 다 말했어. 병호와의 사랑, 너와의 관계, 모든 걸 말했지. 그리고 민수는 무너졌어.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는 말했어. 엄마, 난 어떻게 살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누이라는데 어떻게 살아요? 라고. 난 대답할 수 없었어. 그래서 민수 오빠가 죽은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살이었어요? 교통사고가 아니라?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스스로 선택했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어.
그 애는 견딜 수 없었어. 너를 사랑하면서도 너와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진실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 그 고통 속에서 혼자 죽어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왜 민수 오빠 혼자 그 진실을 짊어지게 하셨어요? 내가 겁쟁이였어. 내게 말하면 너도 무너질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민수한테만 말했지. 하지만 그게 민수를 죽였어. 시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용서해줘.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죽어야 해. 내가 벌을 받아야 해. 유진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전 어떻게 살아가요? 시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두 여자는 거실 바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둘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시어머니의 집에서 잤습니다. 아니, 잠을 청했지만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알고 절망했을 민수의 얼굴이. 미안해, 민수야.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유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부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오래된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아, 앉아라. 너한테 다 얘기해 줄게. 처음부터 끝까지. 유진은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과 편지들, 그리고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987년 봄, 난 병호를 만났어. 대학 도서관에서였지. 첫눈에 반했어. 그 사람도 그랬대. 우린 매일 만났고 사랑에 빠졌어. 시어머니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녀와 한병호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졸업하면 결혼하기로 약속했지. 작은 집을 얻어서 아이 둘을 낳고 평범하게 살기로 했어. 그게 우리의 꿈이었어. 시어머니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1989년 여름 모든 게 무너졌어. 병호가 집안의 반대로 날 떠났어. 난 임신 사실을 알게 됐지. 병호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그 사람은 이미 떠났어. 그래서 큰아버지와 결혼하신 거예요? 그래. 병수 씨가 날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 사람한테 솔직하게 말했지. 병호의 아이를 가졌다고 그래도 괜찮겠냐고. 병수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 받아줬어. 자기 아이로 키우겠다고 약속했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결혼하고 석 달 후에 민수가 태어났어. 조산이라고 둘러댔지.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병수 씨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민수는 건강하게 자랐어. 병호를 닮았어. 웃을 때, 화낼 때 모든 게 병호 같았어. 민수 오빠도 행복했나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민수는 불행했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애는 늘 뭔가 결핍된 것처럼 살았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 같았어.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시어머니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건 민수의 일기야. 죽은 후에 찾았어. 유진은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민수의 익숙한 필체가 보였습니다. 엄마는 날 볼 때마다 슬픈 표정을 지으신다. 왜일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오늘 한병호 삼촌을 봤다. 엄마는 그분을 보고 울었다. 왜 우시는 걸까? 나는 누구지?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유진이를 만나서 처음으로 행복했다.
하지만 이 행복도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 유진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래서 더 불행했던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타났어. 너희가 사귀기 시작했을 때 난 반대했어야 했어. 하지만 민수가 너무 행복해 보였어. 처음으로 진짜 웃는 것 같았어. 그래서 말하지 못했어. 결혼식 날 아버지를 보셨다고 했죠? 그래. 충격이었어. 병우가 하객석에 앉아 있더라. 그때 알았지. 유진이가 병우의 딸이라는 걸. 너희가 남매라는 걸. 시어머니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식이 끝나고 병우를 찾았어. 그 사람도 알고 있었어. 우린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 뭐라고 말할 수 없었어. 이미 늦었으니까. 그 후로는요? 매일 밤 악몽을 꿨어. 진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웠어. 너희가 알게 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더 멀리 했어. 너희와 거리를 뒀어. 시어머니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난 죄인이야. 내 사랑이 너희를 망쳤어. 민수를 죽였고 너를 불행하게 만들었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유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빼냈습니다. 어머님,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진실을 숨긴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가 벌을 받아야 해. 그래서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약병을 꺼냈습니다. 이걸 준비했어. 수면제야. 오늘 밤 민수한테 갈 거야. 어머님. 유진은 약병을 빼앗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꽉 쥐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날 막지 마. 이게 최선이야. 내가 사라지면 적어도 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더 이상 내 얼굴을 보지 않아도 돼. 안 돼요. 어머님이 죽는다고 뭐가 해결돼요? 적어도 민수한테 사과할 수 있어. 저승에서라도 무릎 꿇고 빌 수 있어. 시어머니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유진아,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부디 이 아픔을 딛고 일어나 줘. 어머님. 유진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과거가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시어머니의 방 앞을 지켰습니다. 약병을 빼앗았지만 시어머니가 다른 방법을 택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새벽 5시 잠깐 졸았던 사이에 시어머니는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유진은 집안을 뒤졌습니다. 부엌, 욕실, 다락방. 하지만 시어머니는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윤유진님 맞으십니까? 한정옥님께서 인천 앞바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유진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경찰들이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유족분이세요? 네. 며느리예요. 한정옥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발견됐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유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유서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유진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미안해. 또 도망치는 것 같아서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난 평생 겁쟁이였어. 병호를 지키지 못했고 민수를 지키지 못했고 너도 지키지 못했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아무도 지키지 못했어. 민수가 죽은 날 난 안도했어. 끔찍한 일이지만 사실이야. 이제 비밀이 영원히 묻힐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더 큰 죄였어. 내 아들의 죽음을 안도로 받아들였다는 것. 유진아, 넌 아무 잘못이 없어. 넌 피해자야. 나와 병호의 잘못된 선택의 피해자. 부디 이 아픔에서 벗어나줘. 행복하게 살아줘. 민수는 널 정말 사랑했어. 진실을 알았을 때도 죽음을 선택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널 걱정했어. 엄마 유진이는 지켜주세요라고 말했어. 이제 난 민수한테 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거야. 그리고 병호한테도 사과할 거야. 우리 사랑이 만든 비극을 용서해달라고. 유진아, 살아줘. 제발 살아줘. 그게 내가 바라는 유일한 속죄야. 정옥. 편지가 유진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유진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민수의 장례식처럼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병호가 왔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호가.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유진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백발은 더욱 희어 보였습니다. 아빠. 유진이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진아. 아빠도 피해자예요. 아빠도 잘못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정옥이를 지켰다면 소용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부녀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에는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사흘 후 화장이 끝났습니다. 유진은 시어머니의 유골함을 들고 인천 앞바다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유진은 유골함을 열고 바다를 향해 뿌렸습니다. 하얀 재가 바람에 날려 바다로 흩어졌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민수 오빠와 함께요. 유진은 무릎을 꿇고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님께서 사랑은 죄가 아니라고 하셨죠. 하지만 진실을 숨긴 건 죄라고 하셨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저도 용서할 수 없어요. 아직은.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파도 소리만이 대답이었습니다. 유진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89년 여름 젊은 시어머니와 한병호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다만 불행했을 뿐이에요. 시대가 환경이 모든 게 어머님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유진은 사진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사진은 파도에 휩쓸려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어머님. 유진은 일어서서 바다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호텔 방에서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살아줘. 제발 살아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살아야 해. 나는 살아야 해. 유진은 눈물을 닦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짐을 싸서 호텔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멀리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민수와 시어머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유진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익숙한 도시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안녕, 민수야. 안녕, 어머님. 저는 살아볼게요. 어렵겠지만 시간이 걸리겠지만 살아볼게요. 택시는 공항을 향해 달렸습니다.
유진의 새로운 삶을 향해.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십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민수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슬픔, 분노와 혼란이 저를 집어삼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처는 아물어갔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평생 낫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끔 민수를 떠올립니다. 그의 웃음소리, 그의 따뜻한 손, 함께 걸었던 길들. 그 기억들이 오염됐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민수는 저를 사랑했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금지된 사랑이었지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사랑했습니다. 한병호를, 민수를, 그리고 저를. 잘못된 방식이었을지 몰라도 그녀의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전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괜찮아요.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시대의 환경에 자신의 약함의 피해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카페 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파도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요. 상처투성이지만 저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요.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려주며 물었습니다. 여행 오셨어요? 네, 잠깐 쉬러 왔어요.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요.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슬픔을 알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조금 웃었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혼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어젯밤 꿈을 꿨습니다. 민수와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둘은 함께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잘 지내, 유진아?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잘 지내. 너는? 나도 잘 지내. 엄마랑 함께 있어. 이제 다 괜찮아. 시어머니도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짜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아,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어머님? 살아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꿈속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온통 붉은색이었습니다. 저는 바닷가에 서서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이 편지를 계속 가지고 다녔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괜찮아요. 완벽하게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어요. 웃을 수 있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편지를 파도에 던졌습니다.
종이는 물에 젖으며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셨죠. 사랑은 때로 가장 잔인한 비밀이 된다고. 맞아요. 어머님의 사랑은 비극을 만들었어요. 3명의 인생을 망쳤어요. 하지만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편지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도 진짜였어요. 잘못됐지만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저는 태어났어요. 민수 오빠도 태어났어요. 우리의 삶이 불행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요, 어머님. 민수야.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마을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카페에 돌아왔을 때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동네로 막 이사 왔어요.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렵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카페를 닫고 혼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합니다. 민수는 저 별들 중 하나가 됐을까요? 시어머니도 함께 있을까요? 그들은 이제 평화로울까요?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행복하다고,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금지된 사랑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일기장을 펼칩니다. 오늘의 날짜를 적습니다. 그리고 씁니다. 오늘 나는 편지를 바다에 보냈다. 과거를 보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다. 두렵지만 그래도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나의 속죄이고 나의 복수이고 나의 희망이다. 일기장을 덮습니다. 불을 끕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속삭입니다. 안녕, 민수야. 안녕, 어머님. 안녕, 과거의 나.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저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카페 문을 열 것입니다. 커피를 내릴 것입니다. 손님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바다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갈 것입니다.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저는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어머니가 바랐던 것이고 민수가 원했던 것이고 저 자신에게 빚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2사람이나 죽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파도 소리가.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잠이 듭니다. 내일을 꿈꾸며,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마침내 자유로워질 그날을 꿈꾸며,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